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보면 중계동 경험도 계시고 네. 대치동 경험도 계시잖아요. 네. 중계동이 더 어렵다고 그러시죠? 아, 네. 그 차이가 뭔가요? 일단은 중계동 같은 경우는 좀 기반적으로 문과 기반의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미술하는 예체능 친구들, 예체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학이 빠지고 사회가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탐만 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좀 난이도를 많이 높이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과 강세, 예, 그리고 또 의대 강세다 보니까 사회과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죠. 고1 내신만 치고 빠지는 과목이었으니까 사실 학습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이제 운영 실수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한 학기당 4학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기본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1시간을 가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의 통합사회가 거의 다 3시간 네,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4시간 들어가는 학교가 많았어요. 근데 이 수업 1시간이, 일주일에 수업 1시간이 사실은 선생님이 심화 내용도 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그래프나 도표를 1시간 더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딱 운영 시수만 보고도 이 학교는 3단위 배정학교네요. 그럼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겠네요. 4단위 배정학교네요. 그럼 시험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겠네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단위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수능 필수가 되니까 대치동도 이제 거의 다 이제 4단위 배정이 된 거죠. 그럼 어려워지겠다. 네, 현실적으로 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 심화 수업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표 그래프 지도 수업 1시간 더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1시간 동안 했던 게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시험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이제 이 1시간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사회시험이 그동안 대치동이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었는데 사실 그 평이하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대치동 애들이 네. 통사하고 한국사로 보면 한국사를 더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사는 대치동이 훨씬 어렵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압박을 계속 넣었어요. 교과서 밖에서 내지 말아라. 예, 근데 한정된 곳에서 아이들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문제를 내야 되니까 한국사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뭐 남고 여고 할 거 없이 지역적으로 숫자 하나 바꿔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일단 현실적으로 5등급 체계 넘어가면서 우리가 입시에서 사실상 의미가 있어진 건 사실 전 2등급도 아니고 1등급 안에서 결국에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2등급도 사실은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인서울도 위태로울 수도 있는 사실 등급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사실 저는 이제 사회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주변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통합사회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제 동기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수능 예시 문항이 딱 발표됐을 때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논의했을 때 딱 수능 예시 문항에서 좀 주의 깊게 딱 눈에 띄는 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법이나 경제가 그렇죠, 섞여 있다든지, 네, 지리 윤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 출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지리만 전공하셨던 선생님, 일반 사회만 전공하셨던 선생님인데, 뭐 이분들께서 지리 영역을 혼자 공부를 해서 내신다? 사실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학교 현장에서 통합사회가 굉장히 사회과 선생님들은 기피 과목 1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주 과목이 아닌 내용을 아이들한테 따로 공부해서 가르쳐 준 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통합사회가 A, B 또는 A, B, C로 나눠서 선생님들의 주 전공으로 쪼개져서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수업을 하셨던 거죠. 지금 이래서 현실적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은 뭐 융합해서 다른 선택 과목을 섞어서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럼 이제 딱 출제 예시 문항을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사실 수능 선택 과목에서 소위 이제 3점짜리 심화 문제들,
그 정도 난이도가 약간 이렇게 결부된 문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거 우리 주전공 수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일반 학교들도 일반 이제 뭐 소위 학군지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는 이제 많이 높여갈 거고 보통 선생님들의 주전공 지리과 선생님의 뭐 세계지리면 3점짜리 내용이 그동안은 조금 안 나왔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번 예시문항에.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반영해서 낼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또 확보가 됐으니까 네, 그동안 선생님들 되게 많이 쫓기셨거든요. 근데 이 한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 정도 난이도 이제 그럼 우리도 맞춰서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원에 들어가서 보면 1이 이제 관점이잖아요. 네, 통합적 관점. 네, 그리고 2가 행복이잖아요. 네. 그리고 3이 자연환경이죠. 네. 그리고 4가 문화잖아요. 네. 5가 생활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가 어떻게 잘릴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마 기존대로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이제 통합사회 1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실수가 확보가 되셔야 되니까 대치동은 보통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요. 윤리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시진 않아요. 윤리교육과가 설치된 과가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사회 선생님이 윤리를 담당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합사회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단원이나 아니면 2단원은 뭐 사실 뭐 지리과 선생님이 하셔도 되지만 2단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 선생님이 네, 행복 같은 경우는 대신 하실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여기 2단원을 윤리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그럼 그 학교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네, 내용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윤리와 사상 과목이 기존의 통합사회 교과서에 그렇게 세게 반영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생활과 윤리가 많이 들어가 있지. 근데 윤리과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행복을 다루시면은 윤리와 사상 내용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4단원 문화권 같은 경우는 문화 변동 일항상 이런 거는 또 일반 사회문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일반 사회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지리과 선생님이 2단원부터 수업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단원, 2단원, 4단원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 선생님 나눠서 하시고 2단원, 3단원은 지리과 선생님 나눠서 하셔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근데 보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네.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경제에서 네. 사실 등급이 나뉘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예전에는 안 내다가 사문에 대해서 도표 때문에 네. 많이 관심이 네. 많아지시고 예전엔 지리를 좋아하시다가 네. 지리가 이제 뭐 유튜브 되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지도 문제도 많이 이제 패턴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중점을 준 게 통합사회도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패턴화가 되었다.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유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래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풀 수가 있다.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 예시문항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이제 보통 학교 현장에서 지리과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통으로 된 전체 세계지도가 나온다. 그럼 이제 50%는 아이들이 등급이 갈립니다. 네, 50% 아이들이 갈리는데 또 저도 이제 가르치다가 첫 해 때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선생님 이상한 지도가 나왔다. 생전 처음 보는 지도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지도가 어떻게 있느냐. 뭐 이게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지도가 아메리카 대륙만 이제 지워져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 그림만 이제 그리고 있다가 머릿속에서 그것만 보다가 이제 부분 지도가 나오면은 여기가 어디야? 라고 언급을 안 해주면은 못 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예시문항도 일부만 지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시는 지리과 선생님들은 아마 반영해서 내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윤리가 이제 네. 작년에 핫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들리는 말에 애들이 한자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맞아요. 네. 발생하는 게 이번 수능 윤리 냈던 분들이
들리는 말에는 그렇게 못 볼 줄 몰랐다고. 아, 맞아. 저도 지금 윤리학 사상 이제 학생들 이제 선택 과목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양 윤리를 먼저 나가는 학교도 좀 특이하게 있어요. 원래 보통 서양 윤리를 2학기 때 나가는데 근데 아이들이 서양 윤리는 실컷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양 윤리 들어가면은 선생님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혹시 어릴 때부터 한자 한 적 있어? 그랬더니 한자를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자 단어들이 사실은 그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말을 한국어로 풀었은 걸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줄임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한자를 완전히 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한자 따로 외우고 이 한자의 풀이를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놀란 게 공자, 맹자, 순자 생각보다 아이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체감 난이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제일 어려운 건 윤리더라고요. 네. 한자 때문에. 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1등이 돼버렸어요. 대치동 아이들은 사실은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도 기존에는 약간 그냥 계산형, 일반적인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푸는 공식만 알면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오히려 통합사에서 경제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아해요. 퍼즐 푸는 것 같다. 자기 드디어 사회에 이제 점을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윤리를 딱 보면은 아무래도 윤리 과목이라는 게 너무나도 문과스러운 과목이잖아요. 약간 사상가들의 그 사상을 좀 직관도 필요하고 이게 그리고 현실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아이들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고 또 이제 실제 증명 가능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이과형 친구들은 윤리 과목이 이제 너무 안 와닿아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납득이 안 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사실 윤리도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학교에서 많이 선정한 천재교육 교과서 같은 경우는 주 집필자가 일반 사회 전공자시기 때문에